정부가 처음으로 지정한 문화도시에 천안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5년간 천안 지역 문화사업에 200억 원 가까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새해부터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제도가 많은데요. 충남과 세종 지역에서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과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올 한해 우리 지역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세종 지역의 핫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뉴스입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지정한 문화도시에 천안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제가 아닌 문화의 지역 균형 발전이 문화도시의 목적인데요. 천안시는 문화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천안시를 문화도시로 지정했습니다. 문화도시는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 그 지역만의 문화를 강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전국에서 7곳이 선정됐고 충남권에서는 천안이 유일합니다. 천안시는 시민의 문화 자주권, 문화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천안 지역이 수도권하고 연접해 있어가지고 대부분 이제 그 수도권의 예술을 갖다가 우리가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천안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서 여기서 문화를 독립시키자. 문화도시 지정으로 시는 2024년까지 국비 등 197억 5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시는 문화를 산업으로 발전시켜 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인들한테도 창작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제안해서 우리가 사업에 공모할 수도 있고 문화를 산업으로 또 육성하기 위해서 문화산업 쪽에 이제 창업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도 이제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죠. 또 시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시내 곳곳에 문화 거점을 조성하고 농촌 마을에는 찾아가는 무대와 문화 강좌를 열어 문화 소외 지역을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총선과 보궐선거가 있는 2020년 경자년에는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충남에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송용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부터 천안에서 출산을 하는 모든 부모들에겐 출산 축하금이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셋째 자녀부터 100만 원이 지급됐지만 이제는 첫째와 둘째를 출산해도 각각 30만 원과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도내 읍면지역 등 농어촌 지역에 한정됐던 임산부 119 구급 서비스도 지역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에선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동안 일부 시내버스에만 제공됐지만 도내 모든 시내버스로 확대돼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만 5세 아동부터 사립유치원 교육비도 지원됩니다. 관련 조례안이 보류돼 전체 예산을 확보하진 못했지만 교육청은 1인당 매월 19만 7,600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농가소득 보전 차원에서 농업과 임업, 어업인에게 연간 60만 원의 농가수당도 지급됩니다. 도내 16만 5천여 명이 대상으로 연말에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또 농산물 가격이 크게 떨어졌을 땐 최근 5년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 안전제도 시행됩니다. 지자체장이 겸임했던 체육회장 자리도 대의원 선거를 통해 별도로 선출합니다. 충남도 체육회장은 오는 14일, 천안과 아산시 체육회장은 오는 15일에 선거를 치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와 유승민계가 주축이 된 새로운 보수당 충남도당이 천안에서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초대 충남도당 위원장은 천안병 출마가 점쳐지는 박중현 전 바른미래당 천안병 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하태경 창단준비위원장과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 지역 지지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하태경 위원장은 우리 당의 제일 가치는 청년 보수, 젊은 보수라며 젊은 층의 마음을 얻어 다음 총선에서 제1당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천안시 콜센터 대표 번호가 1월부터 1422에 36번으로 변경됩니다. 기존 1577에 3900번은 전화를 거는 시민이 요금을 부담하는 체계로 시는 1월부터 대표 번호를 1422에 36번으로 변경하고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로 전환합니다. 천안시 콜센터는 2009년 개소 이후 380만 건의 전화 상담을 해오고 있으며 하루 평균 1,600건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경부선 두정역 북부 출입구 신설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15,000명이 이용하는 두정역은 외부 출입구가 한두 곳밖에 없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공사로 두정 1교에서 930제곱미터 규모의 출입구를 비롯해 인도교와 에스컬레이터 등을 2022년 2월까지 설치합니다. 아산 무궁화 박동혁 감독이 오는 2월 시민구단으로 탈바꿈하는 충남 아산FC의 지휘봉을 계속해서 잡습니다. 충남 아산은 최근 박동혁 감독과 재계약을 체결하고 코칭 스태프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2017 시즌 수석 코치로 부임한 박 감독은 지난 2018 시즌 처음으로 감독을 맡아 아산의 K리그2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오늘이 어느덧 2019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해 우리 지역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세종 지역의 주요 뉴스를 김장섭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8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반경 1km 거리의 입지가 최적지로 평가되는 등 입지와 규모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설치의 속도가 날 것처럼 보였지만 올해 반영된 설계비 10억 원은 사용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세종의사당 설치는 여야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심지어 한국당은 법률적, 절차적 문제를 들어 내년 설계비 편성을 보류시키며 빨간불이 켜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설계비 10억 원을 다시 편성하는 데 합의하면서 건립에 다시 희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올 초 세종시 교육계는 고교 신입생 배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에 교육청이 오류로 인해 후순위 학교로 배정된 195명을 전원 구제하기로 대책을 내놨는데 오히려 논란을 키우는 꼴이 됐습니다. 결국 법률 자문까지 받은 결과 교육감 권한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구제 방안은 철회됐습니다. 오락가락 행정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반발했고 교육청의 신뢰도는 더욱 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의 위기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교육청은 한동안 곤혹을 치렀고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과 입학 시스템에 대한 검증을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면서 문제는 일단락됐습니다. 전국을 경악하게 한 세종시 장군면 파리떼 사건. 밤농장에서 뿌린 음식물 액비로 인해 야산은 물론 인근 식당과 펜션까지 파리떼가 들끓면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문제는 세종시의 대처입니다. 컨트롤타워 부재로 첫 신고가 들어온 지 6일 만에 본격적인 방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초기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세종시는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만들게 됐지만 파리떼 하나로 긴급 방제에 대한 대응 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꼴이 됐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올해 세종 지역 3대 뉴스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 취재한 김장섭 기자와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역시 눈에 띄는 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인 것 같아요. 내년 정부 예산의 설계비 10억 원 반영,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세종의사당 건립에 마중물을 확보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8월 세종 국회의사당 용역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용역 결과에 따라 설계를 진행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면서 건립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도 설계비가 반영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진행이 되지 않은 거죠? 맞습니다. 사실 올해에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 2016년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는 분원을 둘 수 있다고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3년이 넘도록 논의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올해에도 해당 법안이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설계비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먼저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법적 제도 없이 진행했을 경우 정치 환경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설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법이 아직 통과되지 못했으니까 내년에도 올해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는 총선 전국에 접어들면서 법안 처리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나마 올해 막판 한국당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편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제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언제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내년 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의견 수렴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총선에 이해찬 의원이 출마하지 않기로 하고 정치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은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만 세종의사당 설치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서 여야 간 협조가 좀 빨리 이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는 3월부터 세종시에도 지역화폐가 도입될 예정에 있는 등 새해 들어 새로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제도가 여럿 있는데요.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김우순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오는 3월부턴 세종시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 일명 여민전이 출시됩니다. 최초 70억 원을 발행할 예정으로 지역 자금의 관해 유출을 막는 한편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여성 장애인에 대한 출산과 양육 지원 사업도 확대 시행됩니다. 기존 100만 원씩 지원하던 출산 지원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새로 시행되는 양육 지원금은 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기관도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가 오는 3월 문을 열 예정으로 그동안 세종시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체 등록 등 농업 관련 민원을 보기 위해 공주까지 이동해야 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9월부턴 모든 학교급식 식재료가 새로 설립되는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일괄 공급됩니다. 학교급식에 지역의 우수한 식재료를 우선 공급함으로써 공공성과 안전성이 확보될 전망입니다. 대중교통 관련 달라지는 것들도 여럿 있습니다. 현재 신도시 안에서 U자형으로 운행되고 있는 900번 내부순환 BRT가 오는 16일부터 완전 개통되고 개통 시점에 맞춰 대용량 전기 굴절버스가 투입돼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게 됩니다. 또 지난달 장군면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에 들어간 부르면 달려가는 수요 응답형 버스가 확대 도입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광역 알뜰교통카드가 본격 도입돼 교통비 절감 혜택을 제공하고 현재 1, 2생활권에서만 서비스되고 있는 공유 전기자전거가 7월부턴 신도시 모든 생활권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1월부터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을 80%에서 100%로 확대합니다. 차액 보육료가 전액 지원될 경우 2019년 수납 한도액 기준으로 민간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만 3세 유아는 6만 3천 원을, 만 4세에서 5세 유아는 5만 원을 매월 지원받게 됩니다. 시가 지원한 차액 보육료는
아이 행복카드 결제를 통해 어린이집에 바로 납부됩니다. 한편 차액 보육료는 시에서 정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과 정부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와의 차액으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에서 5세 유아의 부모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보육료입니다. 세종시의 15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3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종시가 실시한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통해 집계된 것으로 이 중 동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은 76%에 달했습니다. 또 청년의 90.6%는 다른 지역에서 전입했고 세종으로 전입하기 전 거주지는 대전이 35.9%, 수도권이 31.7% 순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3일부터 보름 동안 세종시 청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34%포인트입니다. 오는 5월이나 6월에 한 달 동안 열릴 2020년 대한민국 연극제 개최지로 세종시가 선정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는 내년에 열리는 대한민국 연극제 개최지로 세종시를 최종 선정했다며 이를 계기로 지방문화 활성화와 연극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세종시에서는 17개 시도 대표의 연극 경연대회는 물론 해외 초청 공연과 소규모 연극 공연 등이 다채롭게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대한민국 연극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연극 경연 축제로서 지난 1983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세종 지역 중학교 신입생이 4,45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종시와 인접한 충북 상봉초와 옥포초 졸업 예정자를 포함한 것으로 전년과 비교할 때 584명 늘어났습니다. 신입생들은 모두 24개 중학교에 배정됐으며 신입생 전체의 93.4%가 일지망한 중학교에 배정됐습니다. 한편 배정 통지서를 배부받은 학생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중학교 입학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첨단 BRT 전용 차량인 대용량 전기 굴절버스가 오는 16일부터 세종에서 운행됩니다. 정원이 84명인 대용량 전기 굴절버스는 전기 충전으로 움직이며 차선 이탈 경고와 전방 장애물 경고 등 안전장치와 LCD 안내 시스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됩니다. 운행은 반곡동에서 해밀리를 연결하는 900번 노선과 반성역에서 오송역을 연결하는 990번 노선에 각각 2대씩 투입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영원 신소재에서 금속 가공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4680-075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케인지스에서 머시닝 조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4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6636-108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다사다난했던 해로 기억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뒤 맞게 될 2020년 경자년 새해는 더 행복하고 기분 좋은 소식만 들려오기를 바라면서 올해 마지막 티브로드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